대한민국 동서남북 모든 부동산 정보는 네오비 동서남북에서. 안녕하세요. 네오비 동서남북TV 광리나입니다.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세금 정말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세금에 대한 개념 없이 무작정 부동산 투자를 했다가는 세금 폭탄을 맞아서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세금 종류 중에서도 재산세, 정말 재산세에 대해서는 잘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오늘 재산세와 관련하여 특별히 재산세 감면받는 방법까지 정리해 주셨다고 합니다. 부동산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재산세와 관련하여 꼼꼼히 정리해 보시는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내용 궁금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지금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응준 공인중개사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꿈을 이루는 부동산 꿈부입니다. 오늘 부동산 세금 관련 정보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오늘은 재산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란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등 소유자에게 매년 부과되는 세금으로 재산세를 걷는 주체는 소유 건물이 있는 지역을 관리하는 시군 구청입니다. 이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해당 재산의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됩니다. 보통 실제적으로는 사실상 소유자가 누군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를 보고 부과합니다. 부동산 재산세는 토지와 건물로 나누어 부과하며 지방정부 재정의 근원입니다. 재산세를 내는 방법으로는 재산세 고지서를 가지고 직접 은행 창구나 ATM 기기 등을 통해서 납부하거나 인터넷 위텍스 홈페이지를 통해 납부 가능합니다. 2019년 7월부터는 네이버페이 혹은 카카오페이로도 고지서를 받아 즉시 납부 또는 자동 납부가 가능합니다. 주의할 점은 납부 시기를 놓치게 되면 납부 기한 후에는 3%의 가산세가 붙으니까 납부 기간 안에 내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이 위텍스 홈페이지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위텍스가 있고 홈텍스가 있습니다. 위텍스는 지방세를 내는 사이트고요. 홈텍스는 국세를 내는 사이트입니다. 두 개를 구분하셔야 되겠죠? 이 재산세는 6월 1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6월 1일을 기준으로 해당 물건의 소유주가 내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매매가 되었을 때 잔금을 5월 31일에 치르고 법원에 등기 신청을 했다면 매수인이 6월 1일이 기준 소유자가 되어서 매수인이 재산세를 냅니다. 예를 들어서 매매를 했는데 잔금일이 6월 2일입니다. 이럴 시에는 6월 1일 매도인이 소유자로 되었기 때문에 재산세는 매도인에게 청구가 되고 매수인은 그 다음에 내게 됩니다. 이 실제적으로 이 재산세의 고지는 잔금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이 소유자 기준일입니다. 그렇다면 잔금을 5월 31일에 치르고 이날이 하필이면 토요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등기일을 6월 2일날 등기 신청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는 이 과세관청에서는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를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6월 1일에는 매도인의 명의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매도인에게 부과가 됩니다. 그럼 매도인은 억울하겠죠. 자기는 5월 31일 날 잔금을 치렀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이 과세 기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소재지 관할 시장 군수에게 재산세 납부 의무자 변동 신고서와 계약서를 첨부해서 정정 신고하시면 됩니다. 재산세 계산 방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재산세는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인데요. 이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에 곱하기 공정시장가액 비율로 계산이 됩니다. 이 공정시장가액 비율이란 건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인 과세표준을 정하기 위해 공시가격의 비율을 말합니다. 이 해당 부동산의 시세와 지방재정의 여건, 납세자의 납부 부담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결정하는데, 이 주택은 60%로 되어 있고요. 토지 건축물은 70%로 되어 있습니다. 재산세 세율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표준 세율을 보시면요. 6천만원 이하는 0.1%이고 6천만원에서 1억 5천만원 이하는
0.15%, 3억 원 초과는 0.4%입니다. 이 특례세율이라고 있는데요. 이 특례세율은 이 세금을 감면해주는 사항에 적용하는 세율이고요. 이 세부담 상한이라고 있습니다. 세부담 상한은 이 전년도에 낸 이 세금에 대한 부분이 있는 건데요. 이 3억 원 이하는 105%를 넘을 수가 없고요. 3억에서 6억 원 이하는 110%, 그리고 6억 원 초과는 130%를 넘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 토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토지는 용도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세 가지 형태로 구분하여 보유세가 부과됩니다. 이 토지 용도 구분은 좀 어려운 부분이 될 수 있지만 토지 보유세를 이해하기 위하여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 중에는 종부세가 과세되는 토지는 별도 합산 토지 및 종합합산 토지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 분리과세 토지가 있는데요. 분리과세 토지는 논밭,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의 공장용 용지, 시지역의 산업단지, 공단지역의 기준면적 이내는 저율로 부과하고요. 골프장이나 고급 오락장 등은 고율로 과세합니다. 이런 항목에 해당하는 토지는 다른 토지와 합산하지 않고 별도의 세율로 분리하여 과세하고 종부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사치성 토지는 이미 고율로 세금을 내고 있어 종부세를 추가하지는 않습니다.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주택건설용 용지는 대부분 저율로 분리과세로 되어 있습니다. 이 재산세를 보시면 전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등은 0.07%이고요. 골프장 및 고급 오락장 토지는 고율인 4%를 적용합니다. 그 외에는 0.2%를 적용하고요. 이 별도 합산 토지는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나 영업용 건축물 부속토지, 그리고 자동차 운전학원용 토지 등 일정한 것을 모아서 과세합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합산한 토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재 상가를 짓고 있는 경우라면 건축물이 있는 것으로 보아 별도 합산 과세합니다. 이렇게 상가 부속 토지 등 별도 합산 토지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80억 원을 초과해야 종부세를 부과합니다. 그러니까 구분 상가 등을 매입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10평, 20평 전용 면적, 거의 별도 합산 대상 토지 대상은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가 있는데 재산세는 과세 표준이 2억 원 이하일 때 0.2% 누진 공제율이고요. 2억에서 10억 이하는 0.3%, 10억 초과는 0.4%. 종합부동산세는 과세 표준이 200억 이하, 400억 이하, 400억 초과가 있는데요. 0.5, 0.6, 0.7입니다. 대단지, 상가를 지을 때 외에는 건물을 지을 때 토지의 종합부동산세는 부과되기는 어렵고요. 재산세 부분만 부과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재산세는 1년에 몇 번 내나 매년 7월 16일에서 7월 31일과 9월 16일에서 9월 31일에 2분의 1씩 반반씩 나눠서 2번 냅니다. 이 선박 항공기를 포함한 건축물은 7월에 납부를 하고 토지는 9월에 납부를 합니다. 이 재산세가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한 번에 내도 되고요.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간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나누어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토지 중에서 그 종합합산 대상 토지를 한번 살펴보면요. 종합합산 대상 토지는 전국의 모든 토지, 전국에 있는 내 명의로 되어 있는 모든 땅, 앞에서 본 분리과세와 별도합산 토지, 비과세와 경감 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놀고 있는 땅, 나대지나 대부분의 임야, 그리고 입지 기준 면적을 초과한 공장 용지 등도 이에 해당합니다. 이런 종합합산 대상 토지를 많이 갖고 있어도 종부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공시지가 기준으로 5억 원이 초과돼야 종부세가 부과됩니다. 여기서 살펴보는 재산세는 과세 표준이 5천만 원 이하에 있는 0.2%의 세율이 적용되고요. 5천에서 1억 이하는 0.3%, 1억 원 초과는 0.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 재산세 상한 부담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재산세 상한 부담제는 올해 재산세액을 계산한 결과 전년도 재산세액에 비해 많이 늘어났다면 전년도의 계산세액의 일정 규모를 초과해서 거둘 수 없습니다. 앞에서 잠깐 설명드렸었는데요. 주택의 경우에는 주택 공시가격이 3억 원 이하이면 전년도 재산세액의 105%를 초과할 수 없고요. 3억에서 6억 원 이하이면 전년도 재산세액의 110%,
6억 원 초과이면 전년도 재산세액의 130%를 초과해 징수할 수 없습니다. 이 토지와 건축물의 경우에는 전년도 재산세액의 150%를 초과해 징수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늘어나겠죠? 이 재산세 감면 부분이 있는데요. 재산세가 감면되는 것은 주택연금에 가입됐다면 주택연금에 가입한 주택에 한해 재산세를 25%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단 주택가격이 5억 원을 초과할 경우 5억 원까지만 감면 혜택입니다. 대도시나 소시 안에 있는 경우 웬만한 아파트 같은 경우는 5억 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내진 설계를 갖춘 주택이나 건축물도 감면 대상입니다. 2층 이하 총 면적 5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에 대하여 신축인 경우 5년 동안 재산세의 50%를 감면하고요. 기존 건물의 내진 설계를 적용한 경우에는 5년 동안 전액 감면받는데 이 자세한 건 구청 건축과에 꼭 문의를 하셔야 합니다.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을 통해서도 감면이 가능합니다. 근데 지금은 많이 혜택이 줄어들었는데요. 2020년 8월 18일 이후 등록분부터는 장기임대만 가능합니다. 장기임대 10년이죠. 2024년 12월 31일까지 전용 면적에 따라 50%에서 100%까지 재산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2025년부터는 이 감면 혜택도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이 임대주택 재산세 감면 조건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이 적용주택은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공동택과 오피스텔입니다. 2020년 8월 10일 이후는 아파트는 등록이 안 되기 때문에 아파트는 제외입니다. 그 전에 아파트는 가능한 거고요. 만약에 장기를 두셨다면 아직까지는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이 가액 요건은 기준이 이제 수도권은 6억 이하고요. 수도권 외의 지역은 3억 이하의 조건을 맞춰야 되고요. 오피스텔의 가액 요건은 시가 표준의 수도권은 4억 이하, 외의 지역은 2억 이하여야 됩니다.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주택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세무서, 사업자 등록이 당연히 되어 있어야 되고요. 또 증액 5%를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아셔야 될 게 이 공동주택이나 오피스텔을 2세대 이상, 두 채 이상이죠. 임대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하나요. 그것도 또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2024년 12월 31일까지만 25%에서 50%까지 감면받는다는 것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했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산세를 감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꼭 한번 체크해 보셔서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절세하실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미래를 준비하시는 네오비 동서남북 여러분께 도움되시길 바라며 다음에 더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네오비 동서남북 TV 광민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